제 그림은 도시의 필선과 산세의 필선이 다르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면 저 구분을 할까? 저는 이런 거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주피를 활용해서 도시의 선적인 거와 자연 친화적인 그런 풍경을 차별화시키게 제작을 했죠. 지금의 동시대에 맞는 그런 필법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져야 나중에 또 후대들이 또 자기만의 화풍이 나오는 거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들어요. 수목으로 도시 진경을 그리는 박능생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먼 길까지. 아유, 저는 작업실이 대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 그래요. 거기는 이제 학교 근무지라서 또 집이 서울이고 그래서 이 서울에다가 이 작업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업실이 여기 복도가 있네요. 네네. 원래 여기가 학원 자리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작품 보관. 여기는 이제 수장고인데 음. 지금 이제 좁아서 아. 밖에까지 예. 지금 나왔습니다. 아유, 작업이 엄청나네요. 들어오십시오. 여기가 그러면 네. 작업한. 제 본 작업실입니다. 야, 씨. 와. 제가 이번에 이제 개인전, 네네. 이제 6월달에 개인전이 있는데 네네. 그 이제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 이제 어제 거의 마무리 돼가지고. 좀 들었는데 깜짝 놀랐네. 이게. 네네네. 그럼 여긴 도대체 어디를 그린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서울의 아, 남산에서 서울. 바라본 사대문 안에 있는 그 도시 풍경을 다 그린 거고요. 사실 이 작품은 한 7년 전부터 계획을 하다가 최근 2년 동안 해서 거의 완성이 됐고 이제 마무리 단계만 좀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형식이 있다 보니까 더 사실감 있는 것 같아. 그런가요? 딱 들어왔는데 작업실에 와 뭐가 뻥 뚫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의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동하면서 다니는 이 풍경의 부감법을 활용해서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특징을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도시가 가장 현대화스럽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도시와 자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산 같은 데 보면 필치가 좀 다르잖아요. 거칠죠. 네, 그러네. 거칠고 여기 이제 도시의 이 건물들은 되게 다듬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죽필,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가 거칠잖아요. 꺾었을 때. 그래서 그 거친 면을 가지고 붓을 만들어 가지고 붓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막 되게 거칠잖아요. 소나무도 있고 화렵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그런 거를 붓으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필로 그릴 때 약간 측필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동양화를 배우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형태에 따라 법이 다르다 했죠. 뭐. 그렇죠, 준법대로. 네, 맞아요. 준법 네. 그런.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저만의 기법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게 직접 그거구나. 사용한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대나무를 채취해서 야, 그럼 이걸로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면 이렇게 거칠어지거든요. 그리고 봄에 가면 안 돼요. 봄에는 새순이 나오니까 약하거든요. 약간 좀 딱딱한 그렇죠. 거. 그래서 가을에 이제 가서 채취를 하면 이렇게 좀 거칠어져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됐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데서 이렇게 측필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좀 거친데 종이가 버티나요? 네, 괜찮죠. 이거는 이제 삼합지라서 좀 충분합니다. 두꺼운 종이. 장지 삼합지인데 그렇지, 이게 종이가 그렇지. 좀 더 티눈이 많이 들어간 거, 거친 닭을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 더 이렇게 네네네. 느낌 나오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어딘지 다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알겠다. 청와대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약간 위치가 남산이죠. 남산에서 이렇게 보는 거. 남산인데 여기 이제 케이블카 보이잖아요. 여기 이거 타는데 요거. 네, 타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죠. 사람들이 있죠. 말을 하니까 지금 보이네요. 곳곳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또 재미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전시회 가면 여기 사람이 있고 뭐 여기는 어느 건물이고 이제 알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이제 장소성이라는 그 논문을 썼거든요. 장소라는 거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뭐 과거에 전통도 있고 그 의미가 있잖아요. 처음에 오는 사람은 낯설지만 한 번, 두 번 가면 익숙한 장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딱 이거 하나 보니까 갑자기 아는 공간이 되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면 또 어딘지 아시잖아요. 네네네. 옛날 그 진경 산수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겸자 선생님도 한 번
갔다 오시고 36에 갔다 오시면서 그 이후에 금강산에 계속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 올라가서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 풍경이 익숙해져요. 그리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공간에 놓고 쫙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다시점의 느낌이 좀 있긴 그쵸, 한데. 그쵸.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장소에서 본 게 아니고 남산에도 이게 둘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린 건데 처음에 가서는 이 구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큰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화의 특징은 이게 시점이 세 개 시점이 있어요. 높은 데서 바라보는 시점도 있고 아래에서 보는 시점이 있고 제 그림을 보면 여기서 보면 건물이 커 보이고 어디는 또 땅이 들어가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게 다시점으로 이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서양화하고의 한국화의 차이는 또 그런 그렇죠, 그렇죠. 시점이 우리는 다시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또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가 이제 중심을 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시점을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약간은 왜곡되잖아요, 형태들이.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느낌과 저기 보는 거는 사실 형태가 달라지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한 느낌들의 형태가 나오니까 작가님인 것처럼 여러 개 움직여서 내가 잡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로 쓰는 그 구도가 파노라마 형식의 그리고 이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시점의 형태들, 그런 모습을 이제 잘 이 화면에 잘 맞게 구성하는 게 가장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관객들도 바라봤을 때 네네네. 내가 여기를 그냥 한 곳에 서서 보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풍경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제 그림을 볼 때는 이렇게 이동해서 바라보는 그런 경험도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남산에 올라가서 6일 동안 현장에서 사생을 한 거예요. 직접? 네. 이 현장 사생이 왜 중요하냐면 그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들이 뭐 햇빛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막 색깔도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현장감도 느끼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포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한 사생력이 없으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진짜 다 펼쳐놓고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점이 있어요. 네. 어디부터 그려야 되는지 그건 작가만의 또 이제 구상이 있는데. 그러면 딱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리고 한 펼쳐놓고 그렇죠. 좀 움직이면 그렇죠. 접고 다시 네네. 이쪽 이동하면서. 이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동하면서 그래야 이게 360도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그 개인전 때 보여지는 그림이 서울의 360도 풍경인데 20년간 걸린 작품이 있어요. 진짜 20년 살면서 네, 했던 네네. 거. 그 기록인데 다 보여지지 못해. 너무 커서. 그래서 총 길이가 한 60m 정도? 60m요? 네. 저한테는 가장 큰 작업이에요. 그렇고 이제 네. 이런 거는 음. 나무 도마잖아요. 이게 도마거든요.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는 도마가 의미가 있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등산객들하고. 예. 네. 그러면 그거를 포착해서 이렇게 숲속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목각으로 하고 뒤에 풍경은 배경은 그대로. 네네네. 이건 이제 직접 들고 가서 이제 그린 거죠. 먹으로 그려보고 사람만 이제 약간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느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풍경들은 이거는 본 거지만 이거는 더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꼭 이 도시 풍경만 그리는 게 아니라 산을 거닐면서 거기서 보여지는 풍경들도 조금씩 이제 드로잉을 통해서 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도시에 들어가잖아요. 도시에 들어가면 또 이제 자동차도 이렇게 그리거든요. 도시 속에 들어가면 네네네. 거리의 모습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거기 가서 현장 가서 또 드로잉도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항상 일상이 그래요, 일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도시 탐험가처럼 전반적인 부분들 다 들어가서 보고 그걸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여기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겉만 그린다기보다는 그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입체적으로 느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네.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거는 이게 저거든요. 저 닮지 않았어요? 얼굴 보면. 그렇게 말하면 닮았다 하죠. 이게 이제 남이섬 가서 제가 직접 떼내린 모습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에 약간 설치도 가끔 하거든요. 이거랑 같이
왜 제가 이 번지 점프를 했냐면 제가 중국에 이제 십도라고 북경에 이제 주변에 가면 절벽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산속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떨어졌나 했더니 번지 점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산에서. 네. 그래서 이게 또 그런 또 아이디어가 있구나 해서 풍경 속에 번지 점프를 넣자 해가지고 현장에서의 이런 묘미가 그런 거가 있거든요. 직접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봤고 그 부분들을 다시 내 그림으로 그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작품 자체는 평면인데 이런 게 들어오면 사실 이게 그렇죠. 좀 다른 공간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조각품도 간혹 해요. 그리고 아. 요것도 사실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제주 비엔날레 이제 참여하게 돼서 김만덕이라는 주제를 받아서 김만덕에 이제 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뒤에 배경은 제주 서귀포에 전도를 한 15m짜리 작품을 제작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김만덕을 이렇게 목각을 해서 그렇게 또 전시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전공 자체가 이렇게 한국하신데 네. 다양한 걸 또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입시를 이렇게 뭐 동양화 딱 한 건 아니고요. 조각도 해봤고 수채화도 해봤고 디자인도 해봤기 때문에 다방면에 좀 관심은 좀 많았어요, 사실은.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사실 그 곳곳에 이렇게 뭐 붙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네. 2015년도에 독일 그 글루가우 에어라고 거기 이제 레전스 프로그램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브란데부르크 그 공원이 되게 좋잖아요. 거기는 거기에 공원을 사람들 그냥 작은 아이콘 인형을 사가지고 붙여봤어요. 실험작이죠. 전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꾸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 유럽에 갔을 때 지나가는 그 관광객들을 바로 그 현장에서 그림으로 그렸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또 도시가 되고. 그렇죠. 아. 그런 작업들이고 이제 저런 데 보면 네. 구겨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한번 어떨까 해서 막 그려놓고 한번 구겨봤어요. 그려놓고 끼인 거? 그래서 국인산수라고 할 것 같은데 아직 전시는 안 해봤어요. 잠깐만 좀. 그래서 습작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약간 실험실 같은. 예,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그리는 식의. 거죠. 아. 항상 작가가 그런 노력이 없으면 또 이게 이런 큰 작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철저한 이런 습작 드로잉 이걸 가지고 대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를 지금은 이제 스케치를 안 하고 바로 그리는데 초기 때는 일일이 그 노루제에다 스케치를 하고 화도를 뜨고 그 위에 화선지를 얹고 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거 2년 걸렸으면 그건 4년 걸렸거든요. 배로 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안 보고 직접 그리거든요. 근데 이게 먹으로만 그리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한번 틀리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틀리면 이거 통째 다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이런 작은 드로잉들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해야만이 이렇게 그릴 엄청 수가 집중해서 해야겠네요. 있다. 예, 맞습니다. 창문 하나 잘못 그렸다가 네, 맞습니다. 또 그런 느낌이 있구나. 네네. 그럼 좀 더 우리가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깊게 좀 앉아서 얘기하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서울에 가서 이 서울 풍경을 꼭 그려야겠다 목표를 삼고 있었죠. 그게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대전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